여러분,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왜 어떤 사람의 말은 가슴에 와닿고 진짜처럼 들리는데 어떤 말은 어딘가 좀 공허하게 느껴질까요? 오늘은 바로 이 단어가 가진 진짜의 느낌, 즉 진정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 본질을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. 사람의 말에는 결이 있다. 마치 나뭇결처럼 사람의 말에도 고유한 무늬가 있다는 거죠. 이게 그냥 멋있는 비유가 아니고요. 오늘 우리가 탐구해볼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 이 언어의 결이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말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? 그리고 살아있는 언어랑 그냥 만들어진 언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?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정한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의 차이는 그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달라요. 한쪽은 그 사람의 존재, 그 사람의 삶 자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흐름 같은 거예요. 반면에 다른 한쪽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단어들을 조합해 놓은 패턴에 가깝죠. 바로 이 삶의 흔적이 있느냐, 없느냐,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, 아, 저건 진짜다 라고 느끼거나 반대로 뭔가 호흡이 없는 텅 빈 인형 같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평생 붙들고 고민했던 철학자들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먼저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입니다. 그는 인간을 현존재, 독일어로는 다자인이라고 불렀어요.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인간은 그냥 세상에 툭 던져져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지?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이에요.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가나요? 바로 이 세간, 즉 다스 안의 세계에 머물러 있죠.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원래 다 그런 거니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,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. 익명의 그들 속에 나를 숨겨버리는 거죠. 그래서 하이데거에게 진정성이란 바로 이거였습니다. 그 익명의 그들의 언어에서 벗어나서 나의 경험과 나의 세계에 뿌리를 둔 진짜 나의 언어를 되찾는 과정. 그게 바로 진정성이라는 거죠. 이번엔 니체의 관점을 볼까요? 니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. 진정한 인간은 그냥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. 자신의 고유한 언어를 통해서 자신만의 진실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진짜 살아있는 진정한 언어는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첫째는 구체성. 이건 내가 책에서 읽거나 주워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몸으로 겪고 살아낸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둘째는 독창성. 똑같은 경험이라도 나만의 시선으로 한번 걸러내서 나만의 색깔을 입히는 거죠.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언어는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진정성이라는 걸 과연 우리가 100% 통제할 수 있을까?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주 재미있는 실제 사례가 하나 있어요.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. 그래서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을 완전히 싹 다 제거해버리자. 오로지 객관적인 사실과 순수한 논리만으로 글을 쓰겠다. 이거였죠. 그래서 글을 쓰는 과정도요, 거의 무슨 과학 실험처럼 진행했어요.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을 동시에 막 돌려보고 거기서 나온 결론들을 합친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말 기계적으로 중립적인 단어로만 최소한의 수정만 가한 거죠. 감정에 끼어들 틈을 아예 안 준 거예요.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이 글을 읽은 독자들한테서요,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반응이 나온 거예요. 이 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는데요? 작가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뻔히 다 보여요. 이런 피드백이 온 거죠. 아니,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작가는 분명히 감정을 모조리 뺐다고 생각했는데 독자들은 왜 여기서 아주 강렬한 개인적인 감정과 편견을 읽어낸 걸까요?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. 그 해답은요, 단어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. 바로 글을 쓴 사람과 읽는 사람,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그 비밀이 숨어 있었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. 독자들은요, 그냥 텍스트만 읽은 게 아니었어요. 그들은 글 뒤에 있는 작가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,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작가에 대한 이미지를 그 글 위에 덮어 씌워서 읽고 있었던 겁니다.
자,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. 아주 명확하죠? 작가가 던진 나의 단어가 독자에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. 독자의 세계라는 아주 강력한 필터를 거칩니다. 그 사람이 뭘 믿는지, 어떤 경험을 했는지, 그리고 평소에 작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그들의 의미로 재탄생하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했던 니체의 통찰이 다시 한번 번쩍이는 겁니다. 세상에 객관적인 사실이란 건 없고 오직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. 내 말이 고지고대로 전달될 거라는 생각은 어쩌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우리는 진정성에 대한 정의를 업데이트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. 이전에는 진정성이란 그냥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다했나 하는 나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잖아요.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죠. 그게 아니라 내 진심이 상대방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걸요. 그렇다면 말이죠. 내 말이 어떻게 해석될지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면 대체 진정성 있게 말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? 아니요. 여기서 우리는 관점을 완전히 180도 바꿔야 합니다. 사람들이 내 말을 오해하는 거, 해석이 달라지는 거, 그게 언어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. 내 언어가 그냥 박제된 텍스트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. 진짜 진정성이란 내 의도가 왜곡 없이 100% 투명하게 전달되는 그런 완벽한 상태가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해석이라는 렌즈를 거치면서 이리저리 굴절되고 변형되더라도 그 안에 담긴 나만의 고유한 존재의 리듬만큼은 끝까지 살아남는 것. 바로 그게 진짜 진정성이라는 거죠. 자,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의 언어는, 여러분의 말과 글은 다른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과연 어떤 고유한 리듬을 전달하고 있나요?